3월 4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상황이 가파르게 점증되는 상황입니다. 국제 정세가 유동치고 있어서요. 특히 ETF 투자한 분들, 아이고 트럼프 때문에 내 돈이 다 날아갔네. 걱정과 한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국제 전문 기자입니다. 구정은 기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는 첫 출연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 텔레비전,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스라엘 핵 협상이 잘 풀린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전쟁이 났어요. 네, 그 이란 핵 협상. 그렇습니다. 네. 이란 핵 협상이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 때 2015년에 됐던 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기 때 그냥 엎어버렸던 거잖아요. 네.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란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특히 이제 작년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그렇죠. 공습하고 또 반격하고 사실 그때 이미 우리가 한 차례 조금 요 비슷한 상황을 보기는 했어요. 예. 이란이 그래서 드론이나 미사일로 반격을 하고 근데 그때는 금방 진정이 됐거든요. 12일간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지금 대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그때랑 뭐가 다를 다르냐. 건가. 지금 보면은 그때는 이란이 이제 반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미한 피해들을 입히는 일종의 관리된 분쟁 같이 이렇게 됐었고 그다음에 바로 좀 긴장 완화 국면으로 잠시 동안 갔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또 미국과 이란이 이제 이번에는 뭐 직접 협상이라기보다 간접 협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걸프의 오만이라는 나라가 중재를 해서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뭐 사실은 바로 얼마 전까지 협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면은 대체 미국은 뭐 아예 협상은 그냥 형식적인 페이크였고 애당초 그러면은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거였던 거냐. 근데 지금 상황을 분석하는 글들을 보면은 이제 이란에서 그러니까 올 들어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이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 자체가 지금 가뭄 때문에 물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경제는 거의 붕괴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냥 놔둬도 이란은 지금 무너지는 중이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근데 그리고 또 반정부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는 걸 이란 정부가 이제 유혈 진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망자가 뭐 10,000명이다, 30,000명이다 끔찍한 이야기들이 들려왔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 앙숙인 이제 그 이란 신정 체제라 그러죠. 이란의 이제 이슬람 공화국 체제 이거를 지금이 무너뜨릴 적기 아니냐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그 전까지는 사실 요구사항 내걸었던 게 핵무기 개발하지 마라. 근데 요거는 오늘도 지금 제가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이란이 핵무기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랑 뭐 탄도미사일 개발 뭐 제한을 가하라. 뭐 그다음에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가 예멘의 후티라든가 이런 친이란 무장 세력 지원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서 이란 공화국이 굉장히 약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아예 그 레짐 체인지라고 하는 이 체제 교체 이거를 강요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이 그때가 된 거 아닐까. 그래서 목표치도 훨씬 높게 잡고 공습적으로 가고 이런 쪽으로 바뀐 게 아니면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위 이제 베네수엘라 모델 가능성을 이제 트럼프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신 그 뉴욕타임스 보도로 한국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란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 차남이 선출되었다라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은 페이크였고 실제로는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모사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선을 확인하고 있었고 CCTV 같은 거 오늘 아침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란의 CCTV 같은 거 다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리고 하메네이 동선도 다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중동의 질서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친미 국가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을 하고자 이란을 그냥
그 지도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이런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 이게 굉장히 상황이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좀 범위가 넓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거를 일관되게 계획을 세워서 했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구도로 만들려고 했다 미국이. 네. 그것도 저는 조금 물음표입니다. 다만 이 공격 과정에 이스라엘이 깊이 관여를 했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모사드 대외 정보기관이죠. 네. 이런 데 동원해서 뭐 이란을 감시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부추겼다라는 건 이거는 뭐 그거는 이스라엘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직전에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서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 이란이라는 나라하고 네. 이란은 중동에서 굉장히 핵심 행위자 중에 하나지만 또 이 아랍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 걸프의 아랍국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것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계속해서 트럼프한테 전화를 해서 뭐 이란을 공격하도록 부추겼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과 사우디 모두가 원했던 그림대로 트럼프가 끌려간 것 같다라고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 것이냐? 네. 뭐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지금 튀르키예 같은 경우 네. 거기는 그런 것을 실제로 의심을 해요. 미국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쨌든 이스라엘의 의도는 그거라는 거죠. 자기네가 일종의 중동에서 영내 패권, 네. 핵무기 보유국이고 그런 거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더 위험하게 보는 측면이 있고 네.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거를 의심을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가 이스라엘 중심 재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더 넓어지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 일기 때도 그 뭐 아브라함 협정이니 뭐니 이런 이름으로 아랍 국가들이 이란하고는 대척하되 네. 이스라엘하고는 화해하는 그림을 계속해서 그렸던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그런 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런 정도의 의도는 분명히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도대체 이 전쟁을 왜 일으켰고 이걸 어떻게 수습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이제 방점을 찍고 있는데 방금 전에 또 코스피가 3% 더 추락했다는 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5,592.59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환율이요 12.9원 올랐습니다. 1,479.0원으로 개장을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 경제 영향 이게 제일 큰 관심사이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전쟁 나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돈 얘기냐? 네, 돈 얘기 중요하죠. 근데 제가 주가 이런 거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아침 보니까 이란 사망자 지금 800명 가까이 됐더라고요. 네. 또 아이들도 많이 죽었고. 근데 경제적인 영향은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될 텐데 네. 일단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힐 호르무즈 해협. 네. 예, 뭐 세계 원유 해상 원유의 뭐 네, 20%가 지나다니는. 근데 이게 사실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상관이 없고 결국은 아시아, 우리 같은 나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그래서 이란 쪽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지금 거의 봉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유가 관련해서는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리트나 그다음에 카타르 이런데 원유 시설들을 그렇죠. 이란이 좀 일부 공격을 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오늘까지 지금 2월 28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거세게 이란이 공격을 좀 하는 양상이긴 한데 네. 뭐 카타르의 LNG 시설도 뭐 네. 타격을 했고. 근데 이게 유가의 상승폭에 대해서는 뭐 배럴당 $80 안팎까지 처음에 막 올라가고 뭐 이런 양상인데 네. 당초에 호르무즈가 완전 봉쇄되면 얼마나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덜 올라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 언론은 왜 $100 뭐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까? 예, 그거는 지금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나라도 러시아 대통령의 경제 특사가 예. 이 배럴당 $100 이상 간다. 러시아의 희망사항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예. 근데 유가가 지금 그래서 장기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 경제적인 타격이 장기간 계속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이미 이란 공습설이 며칠 나오면서 그 전부터 시장에 반영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분쟁이 얼마나 갈 거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뭐 몇 주 안에 끝난다 그러면은 작년 6월에 뭐 이란 타격했을 때처럼 뭐 이른 시일 내에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있고 사실 미국도 그 어느 미국 분석가가 그러더라고요. 트럼프는 나는 뭐 유가는 걱정 안 한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결국 트럼프의 약한 고리는 유가일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도 안 좋아질 때 이런 얘기도 있는데 미국도 이번에 이란의 산유 시설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이란 정예부대인 혁명수비대에 해군의 그 기뢰 설치를 못하도록 그쪽을 타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혼란은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하는 것이 미국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란 입장에선 반대로 이 석유 시장을 교란시키는 거 이거를 무기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쪽에선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랑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원유 재고가 지금 현재 시장 충격 정도는 흡수할 수 있는 한마디로 좀 재고가 넉넉히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실물 경제에 타격을 받을 정도로 올라가는 거는 막을 수 있다. 지금까지 분석은 그게 지배적인데 이게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이미 작년 상황에서 세계 시장의 원유 공급이 과잉 공급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근데 이제 이란 그리고 또 하나가 이란 스스로도 지금 그렇게 되면은 같이 죽자라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란 경제에도 부메랑이 될 거고 가뜩이나 경제 안 좋은데 그래서 이란이 이 경제적인 파급력을 무기화하는 데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분석이 많고요. 근데 일단 앞으로 뭐 짧아도 한 달, 길게는 뭐 반년 이상, 뭐 8개월까지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 있다. 지금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단 뭐 한 달 안에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진짜로 유동적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전쟁이라고 규정하기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그 상황을 계속 봐야겠죠. 일단 트럼프 스스로도 4주에서 5주 언급을 했다가 장기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짝 그 피력을 하고 있어서 이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좀 변화하고 있고 미국 내부에서도 사실 이 전쟁에 대해서 찬성보다는 반대가 좀 많고 특히 마가 진영 안에서도 이 왜 이렇게 사악한 전쟁을 하느냐에 대한 비판이 좀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길게는 못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지상군 투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그 지상군 투입을 실제 하겠습니까? 저것도 페이크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알 수 없는데 지금 지상군 투입 전에 지상군 투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미군의 희생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 우리 이미 20년 전에 다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어떻게 수렁에 빠지는지. 근데 이란의 지금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사살한 거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는 가장 큰 승리의 명분으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 다음에 체제 교체 자체를 목표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할 건가?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트럼프가 좀 말장난처럼 들리는데 체제 교체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체제 교체를 미국이 하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얘기한 거는 이란 국민들한테 이란 국민들이 일어나라라고 했는데 지금 이란 쪽에서는 현재까지는 그런 조짐은 없습니다. 체제 붕괴라든가 이런 조짐은 없고 오히려 이란의 그 최고 안보회의의 의장이라고 하는 알리 라리잔이라고 이 사람 원래는 좀 실용주의자로 서방에서는 평가도 받았지만 지금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이대로 물러서겠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존재 위협으로 이란 엘리트들은 받아들이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러면 군사적인 압박을 더 하려면 뭐 지상군 투입을 할지도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투입을 하려고 하면은 더 그 전에 사전 정지 작업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걸프 국가들
미군 기지를 갖고 있는 국가들, 이 국가들이 예. 더 많은 것들을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예. 기지 사용에 더 제한도 풀어주고 예. 뭐 연공 다 열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이뤄질지 이제 외교적인 것들 네. 이런 것들도 과제가 있고 결국은 미국이 그 트럼프 정부가 그 정치적인 그다음에 경제적 군사적인 부담을 끌어안아야 하는데 여태까지 트럼프가 보여줬던 모습은 부담은 지기 싫다였잖아요. 전부 다. 그 말씀하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네. 그래서 이른바 참수작전, 예. 이 머리만 제거하는 이런 거였고 예. 그리고 또 마가 말씀하셨는데 예. 트럼프는 마가들 그동안에 끌어당긴 이유가 전쟁 안 한다. 특히 본인이 레짐 체인지 전쟁 같은 거 안 한다. 네.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주변에는 그 친이스라엘 성향의 이제 극우파들이 많이 포진해 있긴 한데 이란과 전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대중적 지지는 뭐 많지 않다고 봐야죠. 미국 내에서. 또 올해는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그리고 그 주요 마가 진영에 이른바 그 마가 쪽의 인플루언서들이 이번 작전에 대해서는 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특히 이 벤스 부통령, 네. 예, 이 벤스 부통령 측근에 보면은 억제파,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파 뭐 이렇게도 구분을 하는데 억제파는 뭐냐면 본토 안보 한마디로 미국 본토 안보에만 집중하자. 여기저기 군대 벌리지 말자. 사실 트럼프도 계속 주장해왔던 게 그랬죠. 이거예요. 예. 그리고 우선순위파라는 거는 지금 미국의 한마디로 주적은 중국 아니냐. 그렇죠.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란과 그렇게 지상군 투입까지 하는 거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네. 물론 이런 미국 내 국내 정치의 논리를 따지기 전에 이거는 국제법 위반에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고 네. 미국 국내법도 사실 트럼프가 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란이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가다가 누그러질지 그러니까 예전처럼 계속해서 좀 관리된 절제된 분쟁 현재까지는 뭐 그 정도로 볼 수도 있지만 시각이 엇갈립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이란이 관리된 분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공세 수위가 굉장히 높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뭐 알자지라 방송한테 나온 거 보면은 전방위로 이제 중동에 미군 기지 있는 나라들 겨냥하고 그게 결국은 그 미국 그 이란 입장에서는 고립을 자초하더라도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거 계속 경고를 보내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또 그리고 사실 트럼프 정부에 그래서 레짐 체인지 내지는 하메네이 사살 이후에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로드맵 이야기는 늘 이라크전 때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전 사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은 게 남의 나라를 그러니까요. 아무리 미국이 강해도 예.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어떤 로드맵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우리는 더 걱정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그 뭐 너무나 할 얘기는 많은데 지금 이제 벌써 11분밖에 남지 않아 가지고 좀 요약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하메네이 차남인 모즈타바 하네메이를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선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이제 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차남을 선출하게 된 이유.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이란은 대응을 하게 될까?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라 그러면은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인 것처럼 이제 한국 언론들이 묘사를 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1979년 이란 혁명 때 그 호메이니 네. 이제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네. 그 다음이 2대가 하메네이. 네. 하메네이가 이제 89년부터 하고 있고 굉장히 오랜 시간 했는데 하메네이가 이미 오래전부터 건강이 안 좋고 고령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할 거냐 얘기는 이건 지금 한 10년 이상 반복돼 왔던 이야기예요. 예. 근데 이 하메네이라는 사람은 그동안의 최고 지도자로서 했던 게 이 사람은 사실 뭐 성직 어떤 종교적인 측면보다 예. 고도의 그 능수능란한 정치술을 갖추고 그래서 항상 한쪽 누군가를 견제하면서 이렇게 정치적인 밀당을 잘했던 그런 정치적인 정치가다. 예, 예. 그랬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래 사실은 하메네이가
어떻게 보면은 그 혁명수호위원회라는 이제 권력기구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국가 그 조직의 모든 면에 또 핵심 사안들을 아주 세세하게 관리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최고 지도자라는 거는 종신제이긴 한데 후계자를 지명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후계자를 뽑는 위원회가 있어요. 네. 위원회가 있고 그 예. 위원회 위원들은 또 국민들이 8년에 한 번씩 선거로 뽑는. 그래서 이란의 정치 구조는 한 집단이 강력하게 득세를 하는 것을 놔두기보다는 서로 간에 굉장히 견제와 경쟁이 심합니다. 이란식 민주주의라고 해야 됩니까? 예, 뭐 어떻게 절차적인 민주주의도 절차적 있죠. 민주주의. 형식적 절차적인. 예. 4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뽑고 정권 교체하고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예. 그것과 투트랙으로 예. 신정체제가 돌아가는 이런 구조인데 예. 내부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는 권력 투쟁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명목상으로는 선거로 선출이 되지만 네. 그렇지만 그 안에서 결국은 일부 집단들이 사실은 뭐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하메네이의 이 아들이 계속해서 하고 싶어 했어요. 그 얘기도 벌써 둘째 아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됐었어요. 예. 그랬는데 뭐 소문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뭐 아들이 되는 거 원치 않았다더라라는 얘기도 있고 그거 자체가 페이크다. 네. 이제 아닌 척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일단 이란 엘리트 내부에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란 뭐 인터넷도 차단됐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일단 하메네이 아들이 맡아서 일단 내부 엘리트들을 단속하는 걸로 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경쟁이 치열했던 상황에서 그럼 내부 엘리트들이 단결될 것이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근데 뭐 이를테면은 굴복해서 베네수엘라 모델로 될까? 그렇게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란에 지금 어떻게 할 미래가, 건가? 사실 베네수엘라도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이 붙잡아 갔죠. 네. 그랬지만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래서 뭐 미국이 원하는 친미 정권이 들어섰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은 그저 치고 빠지기, 우리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이란에 대해서도 이란이 그 미국이 마찬가지 주장을 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고, 사실 이란의 그 지도부를 미국이 제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더 경직된 군사 국가로 갈 가능성 지금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머스타파가 됐다는 것도 좀 그런 분석에다 힘을 실어줄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후계자 승계 그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 거죠. 네. 이란 내에서 그 라리자니 의장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이 여론조사 뭐 어느 정도가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란 내부에서 뭐 일부 시민들은 나와서 하메네이가 죽었다며 환호했다라는 보도도 있기는 있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까지 이란 신정이 국민들을 틀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국민들 사실 하메네이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억압적이었고 또 그런 네. 학살도 했고 하지만 그거랑 네. 미국이 와서 우리 정치인들을 사살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란 내부에서도 미국이 군사행동하는 것을 그거를 반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리고 미국이 이란에 개입하는 거에서는 이란 여론은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런 미국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새로 좀 구성되고 있는 이란의 새로운 어떤 지도부가 네. 더 강하게 오히려 하메네이에 대한 순교자 효과라고 하잖아요. 하메네이의 죽음을 그런 것을 비밀로 해서 더 틀어주려고 하고 반미로 국민들을 결집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당분간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고 그래서 일종의 이거는 앞날은 알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만 네. 그다음에는 뭐 강경파가 집권하든 아니면 조금 온건한 정부가 되든 간에 결국은 협상에 나설 것이다. 더 이상 이제 물러설 곳이 없고 이러다가는 진짜 경제라든가 너무 많은 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약해져 있는 건 사실이고 신정의 정당성이 굉장히 훼손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에 나서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이라도 억압이 완화가 되고 네. 조금이라도 더 협상의 길로 나서고 이제 그래서 이란이 조금이라도 좀 더 자유롭게 되는 거 이게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일 텐데 근데 사실 그거 2015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네. 판을 엎은 거고 이스라엘이 계속 부추긴 거라서 그렇죠. 예. 이 부분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미국의 향후 행보랑도 또 맞물려 있는 거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의 내부 엘리트가 분열을 하거나 한마디로 이제 국가적인 통제가 통제가 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란이 불안정해지는 거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냐면 결국은 저는 이란인들이 결정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라크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그 이란은 이제 이라크하고 달리 그 민주주의적인 절차나 형식이 있었던 나라고 그래서 시민사회나 야권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그렇지만 또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측 불허의 상황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그러면 10년 뒤에 미국이 승리했다고 할 거냐, 20년 뒤에 승리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 이거 이라크에서 다 봤던 상황이고 그렇죠. 미국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란 내부에 이란의 뭐 민중들이 결정할 거다라는 이런 뭐 낙관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란 내부 동향이 결국은 결정적인 요인이 될 거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국제사회 입장에서 보면 느닷없이 이렇게 막 그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뉴스가 막 커지고 특히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그렇죠.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ETF가 박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국제사회가 이 전쟁을 멈추게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 사회 내부에서 트럼프에 대한 반발. 오늘 아침 라디오를 종합해 보면 미국 사회 안에서 트럼프 탄핵 얘기까지도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종합하면 미국 사회 내부에서 이 트럼프의 무도한 뭐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란도 마찬가지고 남의 나라에 아무 때나 들어가서 대통령 끌어내오고 사살하고 이런 방식으로 뭐 소위 얘기하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것이 이게 맞는 거냐라는 비판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유엔도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미국이 트럼프를 어떻게 제어할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그 의회 패싱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그 미국이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없을까라는 것도 궁금한데요. 이 군사 행동은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건 당연히 국제법 위반이고 유엔 헌장 위반이고 미국 내에서도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군사 행동인데 그래서 미국 의회 안에서 보니까 뭐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하고 뭐 공화당 의원들도 일부 이름을 올려서 지금 이런 군사 행동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이제 법안을 뭐 이번 주 안에 토론을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에 반대하는 여론이 클 거고 반대하는 분위기가 만약에 그래서 트럼프에게 제동을 걸려고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거를 그 거부권을 의회가 다시 무력화시키려면 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 의회가 제동을 걸거나 탄핵 이런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 제동을 거는 거는 결국은 이제 미국 내 여론, 트럼프의 어떤 국내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트럼프가 고려하는 거. 그래서 진짜 어느 순간에 레짐 체인지 막 한다고 했다가 트럼프 늘 하던 대로 우리 승리했어 하고 빠지기. 빼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내에서 의회 내 제동 사실 그게 지금 미국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요. 제2의 베트남전이 될 거다. 이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가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언론이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지상군 투입해서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상군을 투입을 하게 되면은 그 자기도 모르게 자기 원치 않아도 이제 수렁에 끌려 들어갈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분쟁의 장기화 이런 것들로 갈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 점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이게 뭐 전면전을 그렇게는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이란의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라크 같은 경우는 미국이 뭐 이 비행 금지 구역 이런 걸로 한 10년 이상 굉장히 강도 높게 군사적인 제재를 해서 이란의 방공망, 이라크의 방공망 이런 걸 다 무력화시킨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이란은 그 정도의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나 뭐 무기 금수 조치 같은 게 있었어도 이란이 받은 군사적인 타격은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과연 얼마나 만약에 전쟁 좀 더 전쟁에 가까운 상황이 된다면 어느 정도나 반격할 군사력 대응력이 있는지는 사실 이란이 그렇게 강하지 못할 거예요. 이제 흔히들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전면전으로 가는 시나리오는 우린 앞으로 당분간은 상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그 부시가 지목했던 악의 축 3개 나라 가운데 네, 핵무기를 그렇죠. 갖고 있는 네. 북한만 지금 물론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이거 큰일 났다. 핵무기 없었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핵무기가 없는 나라들만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북한은 안 칠 거다 석유가 없으니까 예.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튼 이 중동 상황 현재로서는 매우 유동적이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차분하고 꼼꼼한 해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